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신청 방법이 나와 있으신데요. 저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고 채팅으로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이렇게 몇 건 골라가지고 대표님이 화요일 라이브 시간에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이게 좀 대표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따로 가져왔거든요. 네, 네. 애니유님께서 네. 솔직히 지금 분위기대로면 다음 대선에 정권 교체가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진행하는 재개발이나 앞으로 진행할 정비 사업들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여쭤보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제 상담 문의도 많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그 시간을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들을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주는 게, 즉 재개발을 안 하는 게 뉴타운 출구 전략이었어요. 네. 이거는 다들 기억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야당 쪽이 잡으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또 이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박원순 시장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재개발 재건축이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이야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에 미분양들도 엄청 많았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왕십리 뉴타운 같은데 지금 한 33평 기준 한 18, 9억 가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분양 당시에 6억 정도의 분양을 했던 거예요. 33평 기준. 그런데 6억에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 할인해갖고 5억 초반대 분양했던 데가 왕십리 뉴타운이에요. 네. 지금 여기가 18, 9억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십리 뉴타운이 할인 분양을 하면서 이제 물량들을 소진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비례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들은 손해예요. 왜? 아파트 가격이 싸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각 사업장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면 손해예요. 근데 진행이 안 되면 운영 비용은 계속 나가고 매몰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게 뉴타운 출구 전략이에요. 즉 뉴타운 출구 전략은 어떤 거냐? 재개발을 사실은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상, 그때 시대상 자체가 재개발을 하면 어차피 아파트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재개발 조합원 되는 것보다 차라리 미분양된 아파트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던 거고요. 서울에 정비 사업 아니면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재개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는 지역은 가겠죠. 이익 보장이 안 되는 지역은 못 가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신 주땡땡님께서 30대 후반 무주택자이고 싱글입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를 먼저 해야 할까요?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자금이 좀 많아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아파트를 사야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장에서도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2월 14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해제되면서 그 한 달 동안 어떤 지역만 올랐습니까? 예, 강남 3구하고 이제 용산이라던가 마포, 성동, 뭐 광진 이렇게 한강변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초양극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아파트 살 거면 어차피 좋은 지역은 못 들어가요. 네. 그러면 어차피 시세 차익은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에 따라서 내가 여유 자금이 만약 적으신 분들은 하급지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재개발 쪽에 빌라로 투자를 하셔야죠. 그렇죠. 거주는 전세로 하면서요.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요. 그 전세도 못 들어갈 정도로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월세는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일단 먼저 거주하면서 돈을 다시 모으는 게 맞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네. 좀 나이가 젊으시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은퇴가 다가오는데 내가 공격적으로 내가 투자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젊어.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어. 네. 예, 그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드머니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월세로 살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카카오톡에 마땡땡님이 안녕하세요 대표님. 영상을 보니 빌라를 많이 추천해 주시던데요. 빌라는 단독주택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 또 하셨나요? 네.
작은 게 아름답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표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죠. 네, 자, 이 재개발은요, 각 개발 필지별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현황상 토지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현황상 이 토지를 뭘로 사용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실 토지 활용도가 가장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단독보다는 다세대예요. 5층짜리 다세대. 그러면 얘는 다세대이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평당 평가 금액 차이가 2배 이상이 나버려요. 자, 여러분 이거 한남 3구역의 관리처분 내역인데 단독 다가구 보니까 평당 4,685만 원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가구 주택을 예전에 지분 쪼개기를 해놓은 게 이제 쪼개기를 하는 게 분할 다세대입니다. 근데 얘는 평가를 얼마 받았냐? 9,413만 원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요 다가구나 아니면 분할 다세대나 지금 뭐 바뀐 거 있어요? 예, 소유권만 분할이 된 거죠. 소유권만 지금 구분짓기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건물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즉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달라진 겁니다. 왜? 집합 건물로.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평가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요?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2배 이상.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가구 주택을 쪼개기를 해놓은 게 분할 다세대인데 이게 지금 건물은 똑같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분 등기만 된 거죠. 구분 등기가 되니까 토지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자, 우리 아까 시청자님께서 여쭤보신 게 빌라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보상이 적은 게 아니라 빌라가야 단독주택에 비해서 평당 평가금액이 훨씬 높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개발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small is good. 작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small is beautiful입니다. 작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냐? 재개발에서 대지집은 100평을 갖고 있나 아니면 대지집은 5평을 갖고 있나 원칙은 아파트 한 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재개발 사업은 큰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손해예요. 물론 이제 요건에 맞으면 1+1까지는 주죠. 네.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단독주택은 투자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덜 붙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은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small is good and beautiful. 예,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답변 드렸고요. 네. 예. 또 카카오톡에 KW땡땡님께서 토어제 해제 후에 동부이촌 첼리투스를 갭으로 매수했습니다. 대표님 영상을 보니 소액이라도 생기면 재개발 투자가 낫다는 생각의 변화가 생겼는데 용산에서도 선인상가, 원효상가가 눈에 띄어 매수 의견 여쭤봅니다. 자, 뭐 동부이촌동에 뭐 첼리투스를 갭으로 매수하시면은 뭐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셨겠는데. 그러겠네요. 자, 그 용산에서 그 선인상가, 원효상가 있죠. 저는 장기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본격화되면 뒤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자상가 쪽으로는 이제 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보조하는 지역으로 또 개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대출도 좀 자유롭고요. 또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수에 또 제외되는 또 장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여유 자금 있으시면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자, 네. 카카오톡의 정땡땡님께서 방화뉴타운 개발이 활발합니다. 뉴타운 해제 7구역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해산 말도 나오는데 개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화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한번 지도상으로 볼게요. 네. 이 방화뉴타운이 그 마곡지구 바로 옆에 있거든요. 마곡지구 바로 옆에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방화뉴타운이 원래는 이제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1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7, 8구역이 여기에요. 7구역, 8구역이. 예, 근데 7구역, 8구역이 입지가 뭐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공항시장역이 있고 송정역, 5호선, 9호선 더블 역사권 사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좋고 바로 옆이 이제 마곡지구예요. 예, 마곡지구. 예. 그래서 이 방화 7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지주택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요 방화 7구역도요. 입지는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더블 역사권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주택이 해제가 되면 아마 뭐 신통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이런 다른 사업 방식으로 아마 개발이 좀 가능할 걸로 저는 봐요. 지금 특히나 이 공항시장 옆에 또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공항중학교도 있고 학교들도 인접해 있고 마곡지구 바로 옆에 입지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입지는. 공항시장역도 있고 송정역이 있고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이 마곡 힐스테이트가 예전에 긴등마을 이제 재건축이 된 건데 여기에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한 30채평 기준 15억 16억은 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쳐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지주택이 해제가 되고 나머지 그 재개발 방식의 사업으로는 충분히 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